태어나서 나쁜 짓이라곤 해본 적 없이 바르게만 자라온 순수했던 전세용은 도파민의 완벽한 노예가 돼버려 더 강한 자극을 열망하게 되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법적인 처벌에까지 이를 수 있는 경계선을 넘고 말이지. 그렇게 붉은 여인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스토킹. 붉은 여인이 갔던 곳, 가 있는 곳, 앞으로 갈 곳들을 조사하고 붉은 여인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가. 전세용은 그 특유의 순수한 표정으로 마음속 한 구석에 있는 양심의 가책을 짓밟아버린 채 선을 넘기 시작하는데, 보통 이렇게 태어나서 처음으로 나쁜 짓을 하거나 하면 뭔가 삐그덕거리는 게 있어야 하는데 운이 좋았던 걸까? 너무나 신기하게 전세용은 그가 하고자 하는 일들은 다 할 수 있어. 맡김이 없었지. 거기에서 자신감을 얻은 전세용은 이제 단순히 스토킹하는 것을 넘어서 본격적으로 그녀의 삶에 개입을 시작해. 모자가 참 멋지시네요. 네, 저요? 아, 감사합니다. 누구한테 하셨어요? 네? 아, 그냥 아는 사람한테 한 건데요. 저도 거기 한번 이용해보고 싶어서요. 혹시 CPM 이름 좀 알려줄 수 있나요? 아, 네, 잠시만요. 여기요. 저도 이 사람 아는데 이 사람 되게 유명하지 않아요? 네? 유명해요? 아, 저는 잘 몰라서.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아, 저기 잠시만요. 아, 제가 좀 바빠서요. 다음에 봬요. 저기. 이때 전세용은 붉은 여인을 열람하면서는 단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좌절감을 느끼게 돼. 아니, 본인의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큰 좌절감이었지. 이제까지는 모든 게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였으니까. 그런데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했던가. 전세용은 더 냉철해져서 마음만 앞서서 행동했던 자신을 되돌아보고 붉은 여인의 삶에 개입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만 했던 작업들을 뒤늦게 시작해. 그녀의 미래이트를 분석해서 그녀가 좋아하는 남자의 모습으로 변신을 시작한 거야. 돈이 많다 보니까 변신하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어. 그리고 다시 한번 기회를 노리다가, 신발이 참 멋지시네요. 네, 저요? 아, 감사합니다. 누구한테 하셨어요? 우연히 알게 된 사람인데 알려드릴까요? 네, 부탁드릴게요. 요즘에 이분이 해주시는 것만 사용하는데 괜찮더라고요. 딱 봐도 감각이 아주 훌륭하시네요. 나중에 써보시고 알려주세요. 네, 그럼요.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제 명함인데 나중에 후기 꼭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볼 일이 있어서. 전세용은 속으로 만세를 불렀어. 처음부터 이렇게 분석을 해서 다가갔다면 좌절감은 맛보지 않아도 됐었을 텐데 이렇게나 쉬운 거야. 그렇게 그들은 자주 만나게 됐고 연인 사이가 되었지. 연인이 되었지만 전세용은 그녀의 미데이터를 열람하는 걸 멈추지 않았어. 오히려 자신과 같이 있는 시간을 제외한 그녀의 모든 시간을 이전보다 더 자세히 열람했지. 그렇게 전세용의 우월감과 성취감은 이전의 수준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높아지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우리 비데이터 공유할까? 나도 오빠의 삶을 보고 오빠도 나의 삶을 보고 어때? 그래도 개인의 삶은 조금 지켜줘야 하지 않을까? 너무 그렇게 다 보여주면 재미없잖아. 뭐 어때? 어차피 우리 평생을 함께할 사이가 됐는데. 생각해볼게.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갑작스런 붉은 여인의 제안에 전세용은 불안해지기 시작해. 혹시라도 자신이 예전부터 붉은 여인을 열람하고 있었던 사실이 알려지면 붉은 여인이 떠나게 될까봐. 하지만 반대로 붉은 여인이 제안한 대로 할 수만 있다면 전세용은 더 이상 불안해하면서 붉은 여인을 열람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기도 했기 때문에 진지하게 고민을 하다가 자신이 이제까지 붉은 여인을 열람하는 장면이 담긴 미데이터를 잘라내서 오프라인 데이터 저장소에 따로 보관을 해놔. 지금으로 따지면 USB 같은 건데, 준비성이 철저하고 항상 미래를 대비하는 전세용은 혹시나 만약이라도 미래에 이 데이터가 필요할까봐 따로 보관을 해놓은 거야. 그렇게 이전부터 붉은 여인을 열람하고 있다는 사실, 데이터를 숨긴 채로 붉은 여인의 제안을 수락해 서로가 서로를 열람하기 시작한 거야. 처음엔 둘 사이가 더 깊어지는 듯해 보였어. 하지만 전세용에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 전세용도 붉은 여인이 항상 자기를 보고 있다는 생각에 어느 것 하나 마음 편하게 하지 못해서 불편한 점도 있었지만, 더 큰 건 전세용이 붉은 여인을 열람하는 것에 흥미를 잃기 시작했다는 거야.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이 서로가 합의해서 서로의 삶을 열람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지루해지기 시작한 건데, 그렇게 전세용은 붉은 여인에게서 조금씩 멀어져 가고 있었어.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본인의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던 전세용의 디스플레이에 한 가지 화면이 떠오르게 돼. 자신이 본인의 미데이터에서 삭제해서 따로 오프라인에 저장해놓은 붉은 여인을 열람하고 있는 바로 그 모습, 그 중에서도 자신의 표정이 담긴 그 얼굴. 혼자 일하는 사무실이었지만 전세용은 너무나 당황을 한 나머지 자신의 디스플레이를 부셔버렸어. 그런데 옆에 있던 또 다른 디스플레이에서 그 장면들이 이어서 등장을 하기 시작해. 과거의 붉은 여인의 삶에 개입하기 전에 전세용이 그녀를 열람하고 있는 그 모습, 그리고 전세용은 단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그녀를 열람하고 있었을 때 그 표정을 보게 돼. 그때 전세용의 표정은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누구에게서도 본 적 없는 알 수 없는 표정이었어.
당황해서 지켜보고 있던 전세영은 내장 깊숙한 곳에서 끌어올라오는 무언가를 막지 못하고 그대로 토해내버려. 모든 사무실 디스플레이에 나오는 그 모습은 매일 아침 거울로만 보던 자신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어. 보기만 해도 구역질이 나오고 온몸에 있는 피까지 다 토해낼 것만 같은 그런 얼굴이었지. 화가 나고 당황한 전세영은 자신의 사무실에 있는 모든 디스플레이를 다 부셔버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도 집에 있는 모든 디스플레이와 카메라를 주먹으로 하나씩 부셔버리지. 그렇게 전세영은 이제껏 자신의 미데이터에 쌓인 모든 데이터를 삭제하고 미데이터의 업데이트를 중단하고 붉은 여인과의 연락도 끊은 채로 디지털 세상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리지. 그리고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 그 후에 전세영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해. 그런데 과연 누가 왜 전세영에게 매일매일 비슷한 메시지를 보냈고 과연 누가 그의 디스플레이에 그의 얼굴을 띄워놓았을까? 상상은 너희들에게 맡길게.